안녕하세요. 눈맛의 비전 마케팅 김원일입니다. 오늘은 저번과 다르게 이렇게 좀 잡다한 내용이 아닌 정말 중요한 저의 노하우가 15년치 내공치가 들어가 있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틈새 시장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내용이 없죠. 이 내용을 채운 영상을 지금 녹화 중인 거고요.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조금은 술이 깨서 발음이 조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파워포인트로 되게 간략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게 뭐지 하겠지만은 막상 설명을 들으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숨겨진 약간 비전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파이프라인 구조와 온라인 활용한 틈새 시장 공략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마케팅이 이렇게 해서 상에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걸 알아야지 왜 내가 기업이 성공 못하고 왜 효과가 없는지 그 모순을 깨닫게 돼요. 그 모순은 저는 숙제라고 부르고요. 그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갈수록 성장한다고 저는 믿고 이미 실제로 법인 인사할 때도 그렇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자, 1장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혹시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다단계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에 대해서 종교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례 중에서 저는 항상 파이프라인을 되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글로 쓰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고 저도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미지를 준비를 했어요. 자, 파이프라인. 저도 천천히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약간 저는 알고는 있는데 말로 이렇게 전달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미숙한데, 최대한 저도 좀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 대표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느 아이템이든 어느 사업이든 사막이라는 배경이 있어요. 그 사막에는 마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건 없겠죠.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요. 어느 누구든 항상 장사꾼이든 사업가든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사막이면 뭐가 귀하죠? 맞아요.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할 수 있다는 건 오아시스를 찾는 것도 포인트잖아요. 이 사업가는 이 마을에 있다가 이러한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이 오아시스에서 여기서 파이프로 연결해서 이 마을에 우물을 파서 여기에 물이 나오게 하면은 이거를 돈을 만들면 돈이 되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하나 팠는데, 신기하게도 성공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잘 연동이 돼서 아이템이 좋아서 오아시스가 매달 가산치예요. 예를 든 거요. 100만 원이라는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게 돼요. 이 사람은 또 생각하게 돼요. 여기에도 돈이 되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를 또 찾아서 이렇게 한번 이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오아시스를 3개를 만들게 돼서 매달 300이라는 돈을 벌게 돼요. 매출이 발생하게 돼요. 물론 어느 날은 사막이 말라서 안 나오면은 이쪽 오아시스를 집중시킨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파이프라인의 가장 이해를 쉽게 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 사례인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다단계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근데 결국은 저는 요즘 생각한 게 뭐냐면요, 다단계가 나쁘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단계는 회사를 빨리 성공시키는 지름길, 이른바 바이럴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시면 단순히 제가 네트워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랑 네트워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50만 명이라는 구직자와 이런 잠재 능력을 최소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내 쪽에 끌어들어서 저만의 조직 세팅하는 거를 4년 전부터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좀 내용이 조금 셌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간단한 구조, 결국은 파이프 이런 라인을 하나 생성해서 내가 하나의 시장을 파이프라인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거에 이렇게까지 말하면 오프라인 쪽은 다단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 쪽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이트 및 메인 키워드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키워드하고 채널이라고 써놨거든요.
물론 제가 까먹을까봐 써놓은 건데 이것도 설명드리려고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저는 이거를 운영을 했냐면은 이 사막 마을이 저한테 사이트예요. 네, 포털일 수도 있는데 포털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작기 작아서 저는 그냥 이 사막 마을을 저의 사이트로 생각했어요. 여기다가 트래픽을 조회수라고 부르잖아요. 조회수를 넣을 거예요. 밀어 넣을 것이 이런 우물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오아시스도 틈새가 찾는 거잖아요. 틈새를 어디에 물이 있고 다 파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키워드 서치라 불러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아닌 뭐 키워드, 그러니까 이게 메인 키워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대출이다, 그럼 이거는 20대 신용대출, 뭐 이거는 7등급 신용대출, 뭐 이거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렇게 키워드가 많이 나오겠죠. 이런 키워드가 대출업계에서는 5만 개 정도가 존재를 해요. 그 5만 개 중에서 정말 나한테 어울리는 황금 키워드, 그러니까 돈이 되는 키워드는 뭘지, 이것도 찾는 것도 사실은 마케팅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TM 쪽으로 영업하시는 다른 회사 측에 제안 받으면 뭐 키워드 제안들이 왔다, 뭐 키워드가 주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근데 과연 그 키워드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애당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검증된 시장, 검증된 랜딩 페이지, 사이트, 아까 일장에 말씀드렸죠. 초기에 중요하다고. 이게 완성된 상태면 나는 이런 유통, 틈새 시장은 무조건 찾아낼 자신 있고 찾아서 돈이 돼갈 자신 있어요. 투자 대비 금액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검색 광고 30만원으로도 광고 대행업으로 30만원 들어서 800에서 1200도 찍어왔어요. 그것도 오픈하고 한 달 만에. 어쨌든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알고 나면 힘들고 또 어떤 시가 오면 너무나 쉽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업종인데, 파이프라인은 구조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부터 응용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다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사이트,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시각이 달라진다고 나중에 사이트가 회사가 되고 회사가 나중에 포털이 되고 나중에 저한테 플랫폼이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저는 초기 15년 전에 이렇게 기초적인 것서부터 스스로 공부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파이프라인 운용한 틈새 시장 트래픽 누적인데요. 자, 이 파이프라인을 운용한 틈새 시장 빼고 틈새 시장 트래픽 누적이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트래픽 누적, 그러니까 조회수 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 사이트에 100명이 방문을 했어요. 다음 달은 200이 돼야 되고 다음 달은 300이 돼야 돼요. 매달 100명씩 세이브를 해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뭐 음식점 오픈한 쪽은 단골을 늘리는 거고, 쇼핑몰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수를 늘리는 거고, 유튜버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근데 보통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조회수는 많이 오는데 누적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길까요? 여기 말씀드린 것 같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15년 전에 저는 마케팅을 블로그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참 전성기 때는 안 믿으시겠지만은 일일 방문수 6만 명이 아니라 하루 방문수가 60만 명을 등록을 할 정도로, 예, 마케팅에서 블로그는 거의 원탑급에 든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저는 포스팅을 보면 그렇게 글을 잘 쓰진 않아요.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뭐랄까 트래픽을 누적시키고 돈으로 만드는 것만 잘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흔히 사업적으로 마케팅을 한다 해서 어필리에이트라고 불러요. 파트너 부르고. 그건 다음 세 번째 알려드릴 건데 이건 좀 넘어가고, 자, 모든 기업인들, 모든 사업가들, 그리고 모든 생각하는 마케터들도 가져오는 게 이 트래픽 누적이 어려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때 썼던 오토 키워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지금같이 뭐 네이버에서 키워드 도구로 해서 키워드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야 할 아주 원시적인 시대였었어요. 여기서 제도도 펜션 치니까 이렇게 연관된 키워드가 깔끔하게 싹 정리해져. 여기에서 저는 다 올려놓고 DB를 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도를 해봐요. 시도를 하면서 감을 느껴요. 아, 이건 돈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저는 계속 추적해요. 그래서 사업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광고비는 대행사에 맡기는데 그에 대한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 누가 쌓이냐고? 그쪽 담당자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이거는 시원치 않아서 뭔지 몰라서, 모르니까 이게 좋은지 잘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돈만 날리고 광고를 진행했었는데 그거 효과 어떤데? 라는 결론을 내는 거고,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인재들은 이에 대한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뭐가 효과 좋고 뭐 거의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거의 못 얻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사이트가 일단 완성되면요, DB 뽑기 너무 편해요. 데이터베이스 뺏기 너무 편해요. 뭐 1000명이 들어왔어, 매출이 얼마나 나는데 몇 프로가 100명 중에서 3명이 뭐 연락을 했어, 3명에서 매출이 하나 떴어, 나오잖아요. 정확히 이렇게 매출이 100명 중에 1%만 나오면요, 성공 사례예요. 정확히 말하면 연매출 1조 야나두 같이 가능성 있어요. 정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마케터 해본 사람들 알아요. 0.02%입니다. 평균이. 그 아래일 수도 있고요. 0.02%이 평균치인 거예요, 대표님들. 그래서 1%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업 못 하시는 분들이 이래요. 내 아이템은 10%다. 하면 0.05%, 0.01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고객들의 마인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식 마케팅하기 전문적이면서 어려운 나라도 없어요, 국가가. 자, 이 트래픽 누저, 이게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저는 마케팅 잘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저는 되게 위드 파트너라고, 예전 이렇게 파트너들, 그러니까 블로그로 흔히 말하는 인터넷으로 돈을 벌어간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한 달에 벌어간 돈은 150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돈을 번다는 자체가, 블로그를 돈을 번다는 자체가 사실은 거의 90%가 몰라요.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극소수였어요. 그 15년 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 35이니까 그때는 아주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나이였죠. 근데 제가 마케팅 경력이 15년인데 왜 17년이냐 했냐면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걸로 수익 거주를 하려고 이미 그때부터 이미 입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17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정말 구글, 야후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때는 네이버는 어땠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네이버는 구글같이 아주 촌스러운 초록색 검색창 하나만 딱 있을 정도,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다음이나 포털사이트가 거의 원탑이었었고, 다음은 타겟팅이 약간 매니아층이 높은 카페.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처음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야한 사이트, 야동 사이트를 운영했었습니다. 이거를 회원제를 학생들한테 팔아가지고 저한테 돈을 주면은 그거를 계정을 열어줘요. 그럼 거기에 걔들이 그걸 보는 거죠. 아무튼 처음 마케팅 시스타트는 그렇게 좀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다단계를 좀 했었어요. 실패를 했었죠. 군대 오프라인 다단계를 했었습니다. 반문 판매회사 뭐 이런 피라미드도 해보고 좀 못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영업도 못했고, 저는 스스로 내 아이템이 역겹다고 생각하면 이거 절대 누구한테 제한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반대로 내가 이 아이템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면 누구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슴으로 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맞질 않더라고요. 그거 사업을 실패하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해서 할 줄 아는 거는 마케팅이었어요. 그때부터 블로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처음에는 한 달 동안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를 했는데, 블로그 포스팅 그때 당시 하루에 20개씩 했어요. 난 정말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순간 한 달에 150을 버니까, 그 150 벌기 전망을 해요. 왠지 알아요? 블로그로 따지면 상위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회원수 한 명 가입당 800원, 400원, 1200원씩 이런 시대였어요. 지금같이 막 한 건당 11만원, 45,000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내가 150 벌려면 못하면 400명, 500명 가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거를 하다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되는 최고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솔직히 저는 웃긴 게 광고업을 지금 10년치 하고 있지만은 내가 알던 세계에서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광고업을 하진 않아요. 정말 블로그로 1일만 부수 100만 명을 만드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도 안 해요. 오히려 방송 나온 사람들 자기가 한잔 할 땐 7만 명 넣을 때 7만 명 블로그 포스팅 15개면 끝나요. 하루면 끝납니다. 근데 7만 명 만들기는 쉬운데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 40만 명부터는 그게 경지의 차이가 달라요. 그에 대한 힌트가 이거예요. 트래픽 누적. 저는 하루에 트래픽을 2,000명, 1,000명씩 세이브를 시켰어요. 그거를 한 달 동안, 그리고 하루에 블로그 포스팅을 40개에서 50개씩 올렸어요. 근데 원래부터 저는 그렇게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최고라는 사람한테 제가 부산으로 그때 당시에는 서울은 뭐 검색 광고 한창 대박이어서 이제 그때 스타트한 시점이었고요.
그때는 뭐 파워링크가 아니고 스폰서링크라고 있었어요. 스폰서링크.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고인물도 많은.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는 블로그. 그때 당시 블로그 영향이 큰 게, 정말 여기다 제주도 펜션 치면 맨 위에 뜨는 게 검색 광고보다 블로그였어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 블로그, 카페. 정말 그 정도로 블로그, 파워링크, 카페 이 3대는 이것만 무조건 상위 노출시키면 무조건 돈 벌어요. 근데 여기서 빼놓은 게 있어요. 지식인.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지식인을 주력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블로그가 전환율,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기업 마케팅이 전부 다 1%만 성공 사례가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식인은 전환율 10%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네이버가 정말 성공한 계기가 지식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식인. 그때 당시 어떻게 하면 필리핀 같은 데다가 계정을 막 몇백 개씩 사요. 사가지고 지식인으로 싹 돌려요. 진짜 상해 노출 계속 돌려. 죽으면 다음 계정 쓰고, 계정 500개니까 하나당 1,500원에서 3,000원밖에 안 팔아요. 업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그 대표님하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그런 계정 만드는 업자하고 거의 실지인이라서 거의 완전 최저가로 이제 구매를 했었죠. 자, 근데 이거의 트래픽 누적이 제가 이거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저희 대표가, 그러니까 흔히 멘토가 이제, 저는 그때 그 당시는 월 150면 많이 잘하는 편이 아니라 조그마한 수준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하루에 한 달에 1,500, 2,000을 벌어가는 마케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돈 따지면은 정말 한 달에 블로그로만 1억, 2억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알바로. 엄청나요? 하루에 1,000명을 가입시켜요. 근데 그 사람은 저거같이 하루종일 자리 있지 않아요. 일주일에 작업하고 한 달 놀러 다녀요. 그게 뭐다? 트래픽 누적이다. 트래픽 누적 뭐다? 이렇게 우리가 블로그 여기 키워드 있죠. 이런 거 상해 노출 시키면은 이게 한 달 6개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를 지금은 다 우리가 좀 일반화 되니까 좀 설명드리니까 쉬운 건데, 그때 당시에는 마케팅을 알려주는 강사도 아무도 없었어요. 예, 정말 노하우를 배포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이런 키워드도 하나하나 검색을 해야 하는 그런 세대였는데, 뭐랄까, 정말 그때는 사람들이 가장 블로그를 가장 재밌게 본 게 이슈예요. 지금은 사람들 보고 실시간 검색어를 하고 아냐고 하면 거의 대다수 모르는 어린 층들이 많아요. 예. 근데 아마 사업을 어느 정도 해보신 대표님들은 아실 거예요. 실시간 검색어가 뭔지 아시죠? 실시간 검색어의 1등이란 키워드를 뭐 다음도 있었지만 거기다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요, 그게 1등부터 뭐 5위까지는 똑같았었는데 5위라던가 6위, 7위 올라가잖아요. F5 새우 고침 누를 때마다 조회수가 800, 1200, 1600, 4000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실시간 검색어는 가장 이슈를 받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막 재미는, 흔히 말하는 와 돈 번다 이런 재미 엄청 많이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뉴스 프로그램 자동 뜨는 거 있죠. 뉴스 기자가 먼저 쓰면 그거 내가 먼저 읽어줘. 살인사건 있었네? 그러면 뭐 안산 20대 살해 뭐 이런 거 미리미리 검색한다던가, 아니 뭐 누구 폭행, 그러면 미리 나중에는 뒤늦게 올리면 상해 노출이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리 뜰 것 같은 걸 미리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잠깐 동안도 그 조회수로 확 집중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경쟁률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다가도 금방 죽어요. 또 떨어지면 또 올리죠. 내 거 또 올라가면 또 내려가요. 20분 만에. 거의 10분, 15분 만에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무한 경쟁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블로그로 20만 명? 25만 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열받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놓고 뭐 댓글에다 링크 달고 아니면 뭐 배너 달고 했잖아요. 그때는 웹하드 뭐 쇼핑 뭐 이런 거 있죠. 블라인드라고 블로그가 아예 그냥 네이버 계정 자체가 아예 막혀버려요. 우리는 그때 당시 블라인드라고 그러는데, 내가 여태까지 키웠던 블로그 한순간에 날아가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멘탈이 진짜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너무 안 된,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뭐냐면은 실시간 검색어만 한 달 동안 묻지도 말고 하루에 50개에서 100개씩 올리래요. 못하겠으면 나가래요. 나는 대한민국 최고라길래 뭐 대단한 거 알려줄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한 달 뒤에 이 양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거? 어때? 해보니까 잘 되니? 안 되는데요? 그게 노하우야. 이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지 말아야지. 왜 하고 있냐? 이러고 있어요. 너네는 내가 블로그 50만, 100만 트래픽 보였지?
내가 그런 거 이슈 쓰는 거 봤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고수일수록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 1장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왜 노하우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이는 이 마우스 보이시죠? 이런 키워드, 이 제주도 펜션이란 키워드가 메인이라면 이거 사람들 이게 조회수 제일 많으니까 이것만 우렁차게 올릴 거예요? 하지만 올려도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금방 떨어져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조회수 10,000명이고 이게 조회수가 하나당 1,000명이에요. 그럼 저는 차라리 이런 키워드 10개를 올려서 이거를 일주일에도 2주에도 유지시키는 키워드를 10개 올려요. 그러면은 1,000명 곱하기 10개면 10,000개죠. 근데 이런 키워드는 올려도 잘 안 떨어져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 메인 키워드만 관심을 가져요. 서브 키워드는 관심이 어떠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마케터를 정말 밑바닥부터 했던 사람이니까 50개 하루 그냥 포스팅 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 이거 하라고 하세요. 절대 못해요. 요즘 애들 포스팅 하루에 3개도 욕해요. 그래서 제가 우회전리 모색했냐면은 키워드 짜잘한 거죠. 검색 광고 그냥 등록만 하면 7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짜잘한 거는 70원짜리 그냥 싹 다 몇 천 개 세팅해버리고 이렇게 좀 단가 비싼 거 있죠. 뭐 클릭당 10,000원, 뭐 20,000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모아서 이런 것만 10위에 둬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검색 광고에서 이렇게 노하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정해져 있고 결국은 경쟁이 피어야만 결국은 대한민국은 살아남는 구조예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포화라서 문제가 아니라 포화를 유도하는 자가 있고 또 네이버는 광고주들끼리 입찰 경쟁, 그러니까 2차 시스템이에요. 네이버는. 그럴 때 2차 내가 1등 올라가고 싶으면 그 이상의 돈을 줘야가 2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시장을 주는 이유가 크고요. 왜? 네이버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쵸? 2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블로그에 고수를 찾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블로그는 한 사람의 고수를 찾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의 리더를 찾아야 돼요. 내가 100명 사람한테 강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거를 아시죠? 마케팅 할 줄 아는 한 사람이 10명을 갖춰서 그 10명이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인재라는 거. 근데 보통 대한민국 말씀드렸죠? 노하우를 그 작은 노하우도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흔한 거여도. 그래서 트래픽 누적. 그러니까 점점 내 매출이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다음 달 300 이렇게 성장이 되는데 그게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솔직히 광고주한테 욕하기 싫은데 리더십이 첫 번째 부족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광고회사에 너무 맡겨도 안 좋아요. 제가 광고 대행을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광고 대행사이면서 광고 주도해요. 둘 다 해요. 저도 상품 공부하려고 다른 업체에다가 1,000만원씩 맡겨서 그 상품 가져와서 제가 공부해요. 예. 자, 3장 파이프를 활용한 검대 알텍 세팅 및 바이럴. 여기서 정말 사업을 한 1년 매출 200억대까지 키워보신 대표님들은 여기 아이템 세팅이나 여기 아이템 조직 세팅이라는 말이 빠졌단 말이 아마 의아심을 가질 거예요. 그 바이럴? 이걸 키우는 차원이 있으면 퍼지죠. 50년 전에 썼던 아메이가 썼던 그런 네트워크 다당했어도 바이럴이 되는데, 그죠? 과연 온라인 마케팅이 훨씬 더 SN이 훨씬 더 지금 과거 방식보다 한 100배는 효과 좋은데 그 역량 발휘한 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도 충분히 좋다 생각해서 능력을 발휘할 역량의 환경과 그리고 인재들도 충분히 가진다는 건 나눌 수 있다는 마인드, 오픈 마인드까지 이것만 솔직히 제도 바이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 파이프라인 주제는 제가 여기 2장에서 말씀드렸던 빼놓은 얘기를 지금 여기다 하려고 해요. 여기 4개는 제가 경영 마케팅이라는 걸 제가 이제 15년 줘서 이제 최고 스펙을 찍고 있는 게 저 현재입니다. 예전엔 저는 마케팅 시행사여서 뭐 마케팅 상품 다 할 줄 알았지만은 그래봐 연매출 50억대 회사밖에 안 아주 그냥 소인배였어요. 나만 잘났다 리더십 없는 술만 먹으면은 월차에서 보면 나한테 말을 거짓말 하는 아주 아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리더십이어서 한번 망해봤었고 그래서 제가 들어간 회사가 이제 한 30년, 40년 약간 교육업을 하는 이시 컨설팅이라는 거기 법인 회사를 들어가면서 제가 그 구조를 이제 거기가 한 달에 광고비 1억을 쓰는데 전 대행사는 거기 이사니까 그 6천에서 1원 예산으로 제가 원하는 경영통에 1년 매출 1억짜리 회사를 100억을 만든다는 그거를 이미 실행을 시켰어요. 근데 이건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광고 대행사를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템을 정말 대한민국에 숨겨져 있는
아니면 리더십 있는 대표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사업가를 만날 수 있는 채널이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광고 아이템 아니면은. 사업가는 인재가 필요하고 내 시장을 확실히 키워줄, 그리고 파트너가 필요하고, 우리는 나를 믿고 내 마케팅 이걸 아이템이 필요하고 런칭할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이걸 어디서 찾아요? 결국은 뭐 스타트업 이런 데도 못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실력, 내 퀄리티, 내 커리어를 내가 어느 정도 오픈을 하면서, 중요한 건 그 대표와 만나서 서로 가지고 있던 비전을 공개하자는 거예요. 카드를. 저는 1조 기업을 키우는 게 꿈이고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1조에 대한 힌트는 여기 있어요. 저는 정말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가면은 정말 나랑 마케팅 경력은 비슷한데 자기가 최고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랄까 1년 매출 1조 만드는 회장도 같이 일을 해봤고 그걸 제가 실컷 운영해봤어요. 그리고 웃긴 게 나는 나이가 35에 마케팅 17년 차고 이 사람은 나이가 40, 50대의 경력이 나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그냥 꼰대예요. 리더십도 없어요. 그냥 말만 있어 보게 하는 사람들이야. 중요한 건 기업의 성장에 한번 물어볼게요. 1억짜리 아이템 줄 테니까 한번 광고 예산 줄 테니까 한번 100억 만들어주세요. 그럼 나야 당연히 해야죠. 아무튼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공개되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동아세상 에듀코라는 이런 기업을 아시나요? 여기 다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뭐를 배웠냐면요, 다단계인데 여기에 주력은 전국 과외를 통한 여기 보이죠? 이 영역, 이게 다 얘네 업체고, 이 블로그도 다 이제 아래 마케팅하는 이제 인재들을, 마케팅하는 사람들을 아래 한 1200명을 세팅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온라인 블로그를 하루에 1200명이 한 사람당 블로그 2개씩 써도 2400개예요. 그럼 만약에 기업들 광고 해보셨죠? 우리가 만약에 블로그를 2400개 올린다고 하면 광고 회사는 얼마 달라고 할 것 같아요? 500? 아니죠. 몇 천도 아니죠. 몇 억은 그냥 기본으로 깨지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버는 매출은 아마 500이겠죠. 광고비는 1억이고 매출은 1000만원이면 그 9천만원 빵꾸는 어떻게 메꿀 거예요? 저는 그거를 풀었습니다. 그 숙제를 풀어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 회사 100억짜리 만들자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힌트가 동아사사 에듀코, 그리고 이거는 제휴 마케팅인데 이것도 헬로드림도 되게 유명해요. 얘네는 정말 내가 그때 당시 헬로 드림이 아니었어요. 무슨 드림이었는데, 올 드림 아닌데 그건 법률인데, 아무튼 무슨 드림이었는데 앞에 맡기는데 마케팅 경험은 저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가 뉴스에도 나왔는데 뭐가 뉴스냐면 투자 재택으로 유명했었어요. 투자 재택으로. 투자 재택이 조회수가 엄청나요. 한 달에 5만 명, 50만 명 이상의 검색을 해요. 왜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닐 때 아이라던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 때문에 꿈을 내려놓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부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대다수 인터넷에서 알아보게 돼요. 예. 그래서 다행히 또 여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헬로드림, 여기도 1년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네. 근데 아이템은 나 왜 이러지? 술이 아직도 안 깼나? 헬로드림 천천히 쓸게요. 자, 누르면은 자기 회원들이 이렇게 서로 회원을 물은 꼬라지고 회원이 회원을 꼬리에 물면서 그 사람들을 포스팅 알바 시키면서 그 포스팅 알바 시키는 아줌마들이 하루에 짜잘하게 1000원, 2000원 받아가지만 자동적으로 블로그가 최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얻는 거죠. 자기 업체도 소개하고 브랜드도 올리고, 또 반대로는 여자들은 또 그게 있어요. 아줌마들끼리 얘기하는 그 계모 이런 거 무시 못해요. 오프라인에 또 소리가 꼬리를 꼬리는, 심지어는 자기들이 맺은 제휴사에서 쇼핑몰로 매출을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들 아래쪽에 10년, 15년치 블로그를 할 줄 전무가 나타나니까 이거를 블로그 포스팅 대행해주세요 라는 문의가 오면은 광고 대행, 블로그 대행, 발열 대행, 카페 대행이라는, 말 그대로 사람이 모이니까 말 그대로 그 자체가 플랫폼이 형성된 괴물이에요.
제가 좀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아이템이 더 강력해요. 여기 지금 모르겠지만은 여기 아마 사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예, 모든 돈을 번다는 거는 이렇게 모순성도 같이 껴안아 같이 가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제 아이템 한번 들어보면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제 아래 1200명을 세팅하고 이런 제휴 국내에 없는 해외 글로벌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아이템이 뭐냐? 여러분들 해외 직구라던가 해외 판매 대행 들어보셨죠? 예. 저는 1200명의 그 사람들을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줄지 그 이상으로 웬만한 회사의 팀장, 과장 이상으로 전문가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얘네 우리 회사에 그만둬도 강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정도로 제 모든 내공을 다 알려줄 거예요. 왜냐? 저는 이거를 버려도 돼요. 이제는 제 리더십은 그런 게 저희가 뭔가 말한 이런 노하우가 이런 사례들은 저한테는 이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공개되어야 돼요.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 기업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광고업도 힘들고 뭔가 코로나에서 다 힘들 거예요. 근데 잘 되는 맛집이라든가 잘 되는 기업은 여전해요. 그 중에서 요즘 마케터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각 기업마다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파이프라인 것도 이거예요. 쿠팡 파트너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15년 전에는 위드 파트너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쿠팡 파트너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정동 킥보드라고 검색을 해요. 나는 전봉 키트를 잘 판매하자. 링크 생성이라고 있죠. 자, 링크 생성이라고 있어요. 자, 넌 비키고 귀찮아. 자, 이게 그 개인 코드예요. 이 개인 코드는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트너,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어필레이트, 이거 우리가 이렇게 업체 등록하고 입점하고 이런 광고주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머천트라고 불러요. 머천트.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광고주님, 대표님, 대행사님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블로그에 자기가 전봉 킥보다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키워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 블로그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이런 게 있네 해서 블로그 다 공짜가 없겠죠. 링크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는 대단할 수 있어요. 왜 안 나오지? 보통 뜰 텐데 민망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기 홍보들을 하죠. 하지만 나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아까 링크 복사한 게 있죠. 자, 내 블로그에 누군가가 내 링크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여기서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그 매출에 대한 2%를 마케터에게 적립을 해줘요. 돈을 줘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 방금 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근데 이게 좀 솔직히 해서 요즘 이슈가 좀 되게 있는데요. 잘 봐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 이 쿠팡 파트너스에서 한 달에 1600을 벌어가는 고수를 알아요. 네. 고수를 아는데 사실 제가 더 잘해요. 수익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긁어보면은 자기들이 이거를 해보는데 저푼지 안 먹는데 근데 왜 저푼지 안 먹는 줄 알아요? 쿠팡 파트너스 해서 하루에 100만원 혹은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못 벌면은 자기가 블로그를 할 줄 안다고 입을 열면 안 돼요. 예, 이런 분들 열지 마세요. 자기가 정말 잘하지 눈깔이 띄는 거예요. 네, 뭐 자기 블로그가 뭐 10,000명 20,000 돈인데 그 의미가 없어요. 노출시키는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이웃이 많은데 그게 무슨 돈이 돼요? 중요한 돈 되는 거 이거예요. 내가 20대 쇼핑몰을 운영해. 쇼핑하면은 결국 상위 노출 모바일 여기 제일 먼저 뜨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에요. 뭐 내 블로그에 몇백 명 의미 없습니다. 하루에 50만 트래픽, 그렇게 블로그가 대세의 시대에 하루에 50만 명이 들어왔어도 웹하드 한다고 막 링크 거고 별짓 다 해봤거든요. 저랑요 0.05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 타겟팅이 와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저랑 그냥 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돈 번다고 막 광고 막 가시면 오히려 기업에 대한 브랜드를 깎아요. 그 예시건이면은 택배 유튜버 있잖아요. 뭐 배송기사, 뭐 쿠팡 배송기사 유튜브 욕 엄청 먹더라고요. 시스템은 과거 거 있는데 좆배니까 뭐 똑같잖아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시원시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여기서부터 이 구조를 생각하다면은 어느 누구는 1조 기업대 어떤 교육업 다단계를 운영하고 어떤 경우는 인터넷 단위 운영하고 어떤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50만 명이라는 블로거 혹은 파트너 전문가들 이용해서 매출을 만들고 어떤 회사는 광고 회사와 또 혹은 광고주끼리 만나서
만드는 제휴 마케팅이나 보죠. 어딨냐? 알바 쳐. 자, 이렇게 제휴 마케팅. 근데 여기 다음 편에서는 제가 좀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성공하는 건데, 뭐 거대 플랫폼은 여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여기까지는 기업에서 흔히 말하는 마케터 임원범버 뭐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1조 기업의 회장이 되는 게 꿈이라고, 그리고 헤어글로벌 만드는 게 꿈이라고.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이 사람을 말하면은 사업가로는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 차가버섯으로 진짜 다큐멘터리에 나오고 그런 멘토를 알아요. 저는 한 7년째 지인이고, 그분은 마케팅은 제가 아니면 누구한테 맡길 생각이 없어요. 또 그분은 돈 욕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대요. 저는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브랜드 아이템을, 침향이라 들었습니까? 침향? 광동 말고요. 이분은 베트남에서 지금 새로 재배를 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분의 아이템을 제가 만든 플랫폼에 입점을 시켜서 정말 해외 직구든 뭐 해외 판매든, 심지어는 어플을 만들어서 해외를 넘어가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회사에서 제가 전국적으로 뭐 부사 이런 데 말고요, 수도권으로 뭐 청주, 대전, 뭐 천안 이런 데다가 각 영업사원들을 100명에서 200명 정도 세팅을 할 거예요. 이미 서울에서 입시했었을 때 연신 내에서 이미 100명까지 사람을 채용하는데 대략 3개월이 걸린다는 이미 DB를 뽑았어요, 저는. 정말 쉽더라고요. 의외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는 내 아이템을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걸 내 회사 내에다가 넘치려도 돼요. 흔히 이런 걸 프로슈머라 부르죠. 근데 저는 정말 뭐랄까, 다단계도 해보고 마케팅도 해보고 교육 이식도 해보고, 심지어는 다단계 만드는 뭐 컨설팅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제는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만의 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그룹을 언젠가 여기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죠. 근데 오늘은 이 파이프라인이 이게 단순하게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기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느끼고 배운 만큼 보인다는 게 있어요. 수준만큼 보여요. 이렇게 블로그만 바라봤던 사람은 어느 순간 기업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그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정말 이분들하고 겹치지 않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버리는 약간 좀 신버전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국내에서 좀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활성화시킬 생각이 없어요. 이거를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우리 대표님들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은 다 영작가님 얘기입니다. 녹취는 다음에 할게요. 저희 집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이게 녹화가 망쳤어요. 예,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면은 남은 건 사랑가 아이템이라 하잖아요. 사랑가 아이템 대표님들이고요. 조직 세팅과 기획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장단점이 합해진 약간 저의 마지막 마케팅 17년 하면서 실패로 많이 했던 제가 마지막으로 내는 비전, 이거를 대표님과 공유를 하려는 거예요. 네. 솔직히 누가 별거 없는 일 할 수도 있지만은 의미 없습니다. 저는 저를 믿고자 하는 한 사람이라면은 마이웨이 갑니다. 각오는 있습니다. 남은 건 사람과 아이템 뿐입니다. 감사합니다.